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업 멘토 갓창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ESG 중에 가장 기본적인 환경, 분위기 이 부분을 맞춰주는 에코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 영역 참 중요한 부분이죠.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창업시장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창업시장은 정부 주도, 정책 방향성 여기에서 거의 90%가 결정이 됩니다. 모든 창업시장에서 가장 먼저 분석해야 될 것은 그 시기에 맞는 정책, 그 시기에 맞는 정부의 신사업 방향성, 쉽게 말하면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히나 자기 자본 창업이 아닐 경우 정부 지원금이나 정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부의 정책 트렌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의 사업 내용에 반드시 녹아야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 또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부합한다 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자금 지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ES 창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부는 지금 어떤 방향성과 어떤 정책 트렌드를 고수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은 간략하게 핵심 부분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3대 핵심 축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고유가 시대, 고유가 지원금도 주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나아갈 방향성은 신재생 분야입니다. 이 신재생 분야에서 우리가 ES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환경은 에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발전 기술 그리고 유연한 전력망 그리고 현실적인 전환 전략 이 3대 요소를 기본적으로 정부는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나 해상풍력 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대규모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10여 년 전부터는 태양광 발전을 뭐 지금은 모든 신축 주택 서울을 제외한 신축 주택에서는 대부분 다 태양광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죠. 그러나 국가에서는 한동안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해상 풍력 부분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그리고 SMR 특히나 소형 원전 이 부분을 우리나라는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화시키고 상용화시키는데 역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전 기술 선전 부분은 우리가 실제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지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적인 공동체, 지역적인 어떻게 보면 생활 부분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역 공동체에서 공동 추진 사업으로서 많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전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요.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얼마만큼 잘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에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얼마만큼 효율성을 나타내 주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 전력을 활용하는 결과물이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저장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가치를 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NG 브릿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원유, 어떻게 보면 세계 7대 원유 정제 또는 사용,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로 바로 전환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서 뭔가를 맞춰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LNG 부분입니다. 이런 방향성도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자원, 즉 턱없이 부족한 자원, 그리고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보면 산업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5년 이내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정책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신재생 분야의 풍력, 태양열, 기타 신재생 분야의 장치, 인프라,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는 세계 1위의 형태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글로벌 산업에 있어 가지고 트렌드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최근 5년 사이에서 다소 한 발 뒤처진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략적 돌파구, 글로벌 기술 격차,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신재생 분야, 특히 에코 분야에서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발전 기술 R&D 타겟 매트릭스로서 해상풍력, 태양광, 원자력, 원자력은 소형 원자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형 원자로 대신 소형, 심지어는 선박에까지 사용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태양광 분야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여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 역량, R&D 역량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SMR은 오래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연구해 왔고, 이와 관련된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말합니다. 뭐 국내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SMR 기술을 이렇게 세계 1위라고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고성능, 그리고 초소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2, 3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는 모델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가장 핵심은 독점, 규제, 이 두 가지죠. 우리나라는 전력망의 거의 90% 이상이 한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 체계를 민간 영역에서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고 개선을 하고 조금씩 그 특정 분야를 좀 더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느냐가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인도나 섬 지역에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이러한 독점 규제 형태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성공 모델을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인도나 섬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방입니다. 지방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여러 가지 기회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화에 있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또 하나의 신산업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또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치명적 약점이죠. 결국에는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높을 땐 높고 낮을 땐 낮고, 아주 단순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는 악천후나 아니면 밤 같은 태양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효율성이 떨어짐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패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많이 필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결과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얼마만큼 효율성을 갖추고 있느냐, 여기도 또 한 몫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역점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발전시켜 가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와 화석연료 사이에서 LNG라는 브릿지 발전 시스템이 그 과도기를 해결해주는 좋은 핵심 요소라고 인정하면서 세계 1위의 LNG 저장, 운송, 선박을 제작하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고, 북극 항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NG적인 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화석연료 사이에서 뭔가를 중간 단계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G가 가지는 그 가치, 우리가 이제 에코를 기반으로 해서 ESG 창업에서는 다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분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 점점 LNG 연소 모듈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금 더 지역 산업에서 또는 초소형으로 변화되는 환경에서 기회 요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가집니다. 초격차 기술의 조건, 결국은 정책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기업은 혁신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지원, 기업의 혁신, 글로벌 에너지, 신에너지 시장을 선점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차세대 고효율 에너지 기술,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신시장을 만들어 감으로 해서 이러한 콘텐츠 시스템 기술력들이 계속 정부가 육성하고 발전시킨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ES 창업에 반드시 녹여져야 됩니다. 이 기술이란 것은 발전할수록 초소화됩니다. 이 초소화된다는 것은 기회의 접근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ES 창업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를 반드시 읽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상 가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